불공정 법률행위 갑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오늘의 마지막 파트. 자, 불공정 법률행위 법 조문을 한번 봐봐요. 50페이지.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대요. 계약이. 효과.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봐서 무효로 봐요. 공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야 돼요. 자,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예요. 자,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죠. 이거 반사회 법률행위예요.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예요. 반사회.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조문에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불공정도 반사회에 해당된다. 이걸 알고 계시고, 불공정 법률행위는 첫 번째,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느냐? 요건. 두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면 효과, 반사회니까 같이 무효로 보겠죠. 무효. 예, 볼게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도 무효. 반사회니까 당연히 효과가 같겠죠. 무효. 세 번째가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자, 오늘은 요건하고 효과. 요건. 어떤 게 불공정이냐?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요. 갑이 은퇴해서 시골에 지금 유유자적 살고 있어요. 서울에 유학 보낸 아들 A란 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1억이 급해요. 왜? 그러니까 제가 도박 빚을 졌어요. 누구한테? 성은 조씨고 이름은 폭씨예요. 아버지, 1억이 급해요. 폭씨가 자꾸 저를 힘들게 해요. 빨리 1억 좀 보내주세요. 자, 갑이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니? 아버지, 땅 있잖아요. 땅. 토지 10억짜리 땅 있잖아요. 그것 좀 빨리 팔아서 저한테 빨리 1억 좀 송금해 주세요. 자, 갑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토지를 부동산에 내놔요. 근데 시골 땅이라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아들은 자꾸 전화가 오고 땅은 안 팔리고. 그런데 어느 날 을이 찾아와요. 가, 나한테 파세요. 어우, 그래요. 근데 1억에 파세요. 1억에. 10억짜리 땅을 1억에 팔래요. 자, 갑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위해서 10억짜리 땅을 1억에 팝니다. 10억짜리 땅, 이걸 준 거다 해서 급부. 반대급부로 1억을 받았죠. 1억이 반대로 받은 반대급부라고 해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 급부와 준 것과 반대급부 간에 받은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급부, 준 것은 10억짜리, 받은 것은 1억. 이 요건 갖췄다고 보겠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두 번째, 당사자의 주관적 내심의 요건으로서 이 아버지, 갑에게 공박이나 법조문 있죠? 공박, 경솔, 또는이에요. 또는 무경험이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자, 갑에게 공박 상태였거나 또는 경솔했거나 또는 처음 경험이 그동안 없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돼.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대법원 판례예요. 공박의 의미예요. 공박이 뭐냐? 급박한 공궁이에요. 공궁은 보통 찢어지게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공궁하겠죠. 자, 이 사람은 아버지는 1억이 급하죠. 경제적 공박. 공박은 보통 경제적, 돈이 급해요. 돈이 경제적. 하지만 꼭 돈 급한 것만 공박으로 보지 않아요. 정신적, 심리적 급한 것도 공박으로 봐요. 자, 아버지는 아들이 폭시한테 쫓기니까 심리적으로도 아들이 걱정되죠. 심리적으로도 공박 상태에 있어요. 결국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시험 지문이 나와요. 경솔, 사려 깊지 못한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무경험 시험에 나옵니다. 무경험이 뭐냐? 그동안 경험이 없는 첫 거래라는 건데 아버지는 70평생 토지 매매경은 처음 해봤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저 토지 매매객이 처음이니까 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경험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토지 파는 것은 처음 했지만 처음 팔았다고 해서 그동안 경험이 없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무경험은 사회경험 부족을 말해요. 즉 매매와 같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우리 판례 문구예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이걸 무경험이라고 해요. 그대로 외워줘야 돼요. 특정 영역이 아닌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때만 무경험으로 봐요. 그럼 아버지는 퇴직한 후 시골에 오셨으니까 비록 토지 거래는 처음 해봤지만 사회 경험이 있으니까 무경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무경험은 어느 누구도 못 갖춰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사람하고 부대낀 사회생활을 했으면 다 경험이 있다고요. 거래는 처음이야. 그래도 사회 경험이 있다고 봐요. 결국 공박,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중 무경험은 거의 갖출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공박 요건을 갖춰요. 지금 무슨 얘기냐? 당사자, 아버지에게 필요한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셋 다 갖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세 개 다 갖출 필요는 없고요. 세 가지 중 하나만 갖추면 괜찮아요. 이것도 다 시험 지문이에요. 불공정은 2년에 한 번, 경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모든 게 다 시험 지문이에요. 시험 지문. 이걸 이해하고 익숙해지면 돼요. 골라내면 돼요. OX. 자, 그러면 급부와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당사자 아버지한테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이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불공정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요건이 필요해요. 법에 없는 요건을 대부분이 추가시켜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아버지 갑이 처음부터 부동산에 중개사님 1억이 급하니까 내 땅이 10억이지만 바로 1억에 내놓으세요. 유인물을 붙여놨어요. 10억짜리 땅을 1억에 초급매함. 그 A4지 유리창에 부동산 유리창에 박힌 A4지를 보고 우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 불공정? 아니에요. 값 수수로 금매로 날렸으니까. 따라서 을에게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불공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을에게 나쁜 의사가 있어야 돼요. 즉 갑에게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 법률행위가 돼요. 대법원이 추가한 요건이에요. 스스로 낸 금매를 불공정으로 보지 않기 위한 플러스 요건이에요. 이거 갖추면 불공정 법률행위 돼요. 자, 정리할게요. 불공정 법률행위 의의에서 하나 볼 것은 104조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 법조문인데 104조는 103조의 예시조항이다. 밑줄 무슨 말일까요? 103조는 앞에 본 반사의 법조문 제목이에요. 즉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다. 예를 든 법조문이다. 그 내용이에요. 말이 어렵죠? 우리 시험 지문은 104조, 103조 이런 건 절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조문 숫자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대법원 판례로 본 반사회가 아니라 법조문으로 아예 박아버렸어요. 법조문으로 박아버린 대표 반사의 예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 두 번째 줄 반사회 법률행위 거기를 밑줄 치시고 그 밑에 화살표하고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반사회에 해당한다. 나머지 지문은 읽지 마세요. 되게 어려워요. 난이도 최상이라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읽고 이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별 하나만 하세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다. 그것만 지금 별 하나. 오른쪽 요건. 불공정이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 자, 동그라미 1번.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라. 밑줄 그대로. 그렇죠. 10억짜리 땅을 1억에 팔았죠. 그 다음 주관적 요건.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 개념이에요. 자, 피해자 아버지에게 공박, 경설, 무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대로 밑줄 공박, 경설, 무경험. 공박의 의미. 공박은 자 밑줄 급박한 공궁이에요. 일단 이걸 외우시고 시험은 이 공박은 맨 오른쪽 반드시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 않아요.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공박에 포함한다. 이게 시험에 나요. 별 3개예요. 별 3개. 기출 서너 번 나왔어요. 그래서 경제적 원인에 한정된다. 이렇게 장난쳐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적, 심리적으로 쫓기는 것도 공박입니다. 별 3개. 무경험. 무경험의 의미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에요. 밑줄 하시고. 그러면 뭐니?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해요. 그대로 나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무경험이란 것은 내가 처음 토지를 팔았다고 해서 무경험 아니에요.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해요. 이거 말을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그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이게 사회 경험 부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어느 특정 영역 아니야 거래 일반에 대한 사회 경험 부족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요. 이것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외워줘야 돼요. 여기 별 2개 하시고요. 5번 공박, 경설, 무경험 셋 모두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밑줄 하시고 셋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별 하나. 다 시험 지문이에요. 우리. 오케이. 3번 폭리자 을을 말해요. 폭리. 9억의 폭리를 취했죠. 이 폭리자 을에게도 요건이 하나 필요해. 피해자 아버지의 이런 급한 사정을 자 밑줄 피해자 사정을 밑줄 알면서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라. 밑줄 별 2개 합니다. 그래서 을에게 폭리를 취한 을에게 아버지의 이런 급한 사정 급하잖아요. 1억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 법률행위가 완성돼요. 자 다음 페이지 5번 봐봐요. 한 장 넘겨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시기예요. 아까 나왔죠. 세트.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래서 세트죠. 여기서도 성립 당시. 다음에 계속 나와요. 군데군데. 밑줄.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자, 책은 법률행위 시 돼 있는데 성립을 쓰세요. 같이 해요. 법률행위 성립이 들어가야 돼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근데 성립이 없다. 법률행위 시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법률행위 시 하면 특별한 말 없으면 법률행위 성립을 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성립 2글자가 들어가야죠. 여기 별 3개예요. 별 3개. 그래서 반사회든 불공정이든 어느 법률행위에 어디에 해당하는 여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효력 아니에요. 장난은 효력으로 쳐요. 성립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립 당시. 잘 나와요. 효과 당연히 무효입니다. 1번 무효예요. 자 무효. 2번 봐봐요. 이 무효 법률행위 동네죠. 따라서 괄호 열고 닫아요. 절대적 무효를 괄호 열고 닫아. 이유. 우리 시험 지문에 뜨지 않는 이 이유를 통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를 해결해야 돼요.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3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무조건 있다로. 이렇게 이유를 통해서 소수로를 판단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이유를 외우는 거지 결론은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그러면 안 헷갈려요. 이것도 별 2개였어요. 아까 반사회 쪽이 이쪽보다는 더 잘 나오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뭐다?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따라서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적용 범위는 3월에 할 거예요. 중요하지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다른 학원에서 한번 해봤는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역시 3월에 해야 돼. 중요하다고 해서 한번 들이댔더니 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3월에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6월까지, 특히 이제 3월까지 거의 중요한 것은 80%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기초를 잘 쌓고 3월에 중요한 판례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 대본 판례를 이해하려면 1월에 기초 공사를 잘 해놔야 돼. 1월에 단계를 밟아가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야 이해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잘 쌓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공인중개사 추세가 2차 과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2차랑 같이 해요. 먼저 1차하고 나중에 2차 하겠다. 그러면 동차가 안 될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특히 민법은 저한테 배우시면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평소에 왔다 갔다 민법 공부하세요. 그게 민법에 엄청 공부하는 거예요.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계속 들어요. 100번 들어야 돼요. 100번.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집에서 좀 쉴 때 들으세요. 라디오 듣듯이 들으세요. 출퇴근할 때 어디 나갈 때 산책할 때 일부러 산책 가세요. 날 좀 풀리면 이어폰 꽂고 운동도 하고 걷기 운동 하면서 들어요. 밖에 나가서 듣는 게 왜 좋느냐? 따라하세요. 뱉어버려야 돼요.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해. 반사회 무효, 절대적 무효 뱉어버려요. 속으로 눈으로 보는 공부는 자기 걸로 되는 게 오래 걸려요. 근데 얘기를 해버리죠. 뱉어버리면 훨씬 자기 있게 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무효 소리 내서 뱉어버려요. 후발적 불능 유효. 억지로 안 외우려고 해도 자꾸 듣고 따라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 버려요. 그래서 민법 공부는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그냥 생활 속에서 하세요. 생활 속에서. 설거지 할 때도 옆에서 틀어놓고 핸드폰 설거지해요. 청소할 때는 안 들려. 그러니까 안 돼. 설거지 할 때는 들려요. 그래서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민법은 논리 과목이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풀어가는 거예요. 제 논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자꾸 듣기를 원해요. 정말이에요. 그 다음 지금 이제 요약 정리를 해주겠지만 당분간은 전체 강의를 들으세요. 요약 정리 뭐 10분 15분 걸리게 10분 걸리겠지만 이 요약 정리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 이게 뜨니까. 그렇다고 이것만 지금 1월 달엔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하는데 조금 곤란해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는 나중에 시간 7월 8월 그때는 요약 정리만 들어도 돼요. 근데 그 전 최소 6월 그때까지는 전체 강의를 계속 들으세요. 전체 강의. 그래서 1월 2월 강의 계속 듣고 3월에 나오면 또 3월 강의 계속 듣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민법 공부하신다 생각하세요. 나머지 과목도 자꾸 들으면 좋아요. 진짜요. 학개론도 여러분들은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들으면서 책을 읽고요. 혼자 읽지 마세요. 다른 과목도 무조건 동영상을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민법을 더 자주 들으시고 민법이 중요해요. 민법을 가장 많이 들으시고 다른 과목도 들으면서 복습하세요. 혼자 책 읽지 말아요. 대신 한번 듣고 잠깐 스톱해 놓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건 조금 있다 해도 돼요. 지금은 자꾸 들어요. 그냥 생각 없이 막 들어요. 나도 모르게 내 뇌에 박혀요. 우리 뇌가 신비해요. 자다가 들으세요. 자기 전에 틀어놓고. 그럼 나는 잠들었죠? 내 뇌에 박혀요. 진짜예요. 우리 뇌는 신비해요. 나는 잠들었지만 뇌는 잠 안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뇌에 입력이 돼요. 제 강의 내용이. 그러니까 주무실 때 옆에 틀어놓고 물론 신랑이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나 올해 이 시험 도망가야 되니까 듣기 싫어도 온 가족이 같이 들어요. 제 강의는. 전에 가면 온 가족이 같이 들어. 집안에 올려. 차 타고 가도 주차할 때 제 목소리가 들려요. 다 틀어놓고 다녀. 진짜예요. 그러면 민법 점수가 잘 나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1년 동안은 차 타고 다닐 때 음악 듣지 마세요. 음악 듣지 말고 제 강의를 들으세요. 제 강의.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 권리변동, 법률행위 했어요. 권리변동은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변동의 원인 두 개만 간단히 보면 돼요. 권리변동의 세 가지 모습, 발생, 변경, 소멸이에요. 자, 취득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어요. 자, 원시 취득에 빈 토지에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이 처음 태어났듯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처음 태어났어.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이어받아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 등기치면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됩니다. 이전적 승계. 하나는 매매 계약, 또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갑 다시 상속인에게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그대로 이전돼요. 이전적 승계. 둘 다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이전, 갑에게서 갑 다시로 이전.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매매는 아파트 한 채만 콕 집어서 넘어갔으니까 특정 승계. 그래서 매수인을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 이에 반해서 상속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이 포괄적으로 쑥 넘어가요. 그래서 포괄승계라고 하고 상속인을 포괄승계인 그래요. 자, 승계취득은 하나가 더 있어요. 갑이 세를 줍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지상지역권을 설정해요. 소유권에 자기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제한물권 취득의 모습이에요. 이거 설정적 승계 취득이에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 취득인데 전세권이나 저당권 취득, 즉 제한물권 취득이 왜 승계 취득이냐?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힘,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 취득. 자,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네, 저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어요.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 법률 요건에는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 갑 다시 너는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네, 저는요 상속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민법이 저한테 아버지 재산 소유권 다 먹으래요. 법률 규정, 민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갑다시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결국 소유권 취득과 같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내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 자, 요건을 갖추니까 효과를 발생하고 하나가 더 나와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이 의사표시를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 요소, 개개 사실이다 해서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 동네인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은 의사표시예요. 하지만 오른쪽 동네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은 법이 많듯이 모든 법 규정을 구성하는 사실들이 다 법률 이쪽 오른쪽 동네 사실에 속해요. 상속이라는 법 규정을 이루는 사실은 사망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상속이 계시대요. 법률 사실이라는 개념만 아시고 법률행위 갑니다.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죠. 종류 봐야 되고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 목적 봐야 되고 마지막 법률행위 해석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자, 종류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버려요. 단독행위 의사표시 2개 필요하죠. 계약. 자,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버려요. 자,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쏴버리면 바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이런 취소권, 해제권 등을 법률관계를 만들어버린다 해서 형성권이라고 해요. 따라서 취소하거나 해제하거나 추인할 때 상대방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취소하면 바로 취소돼 버리니까
이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내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 해제, 추인, 철회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소유권 포기합니다. 내가 가진 옷을 소유권을 포기해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포기되는데 효과 발생하는데 형성권인데 상대방이 얘는 없어요. 옷을 그냥 버리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해요. 자, 요건 성립.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야 돼요. 각각을 사람이 있어야 돼. 당사자.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효력 요건 갖춰야 이 계약 법률행위는 유효가 됩니다.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라, 행위 능력,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라. 자,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의사표시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또 사기 강박과 같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와 같이 효력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했는데 효력 요건 어느 한 가지가 흠결됐어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의사 능력이 없어요. 무효. 법률행위를 혼자서 못해요. 부모 동의 필요하게 해요.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아파트 팔았어요. 법률행위 했죠. 자, 나중에 잘못 팔았으면 제한 능력자 쪽에서 이 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취소 사유예요. 목적으로 갑니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고, 그러면 언제 확정이 돼야 되느냐? 꼭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요.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좋아요. 오케이. 가능, 반대말 불능. 자, 영상 떠올려요. 5월 1일 날 계약 체결했는데 건물 계약 체결하기 한 달 전에 건물이 날아갔어요. 돼지꼬리까지 영상에 보여야 돼요. 건물이 멸실하면 소유권도 사라져요. 그러면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건물이 없어져서 소유권도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져요. 불능이란 것은 하고 싶어도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불능의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불능 원시적, 처음부터 불능이죠. 건물이 없으니까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건물이 없으니까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나오고,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했는데 계약 체결한 후 날아갔어요. 마찬가지 불능. 계약 체결한 후 불능이니까 후발적 불능이에요. 이때 매매 계약은 계약 체결할 때는 그래도 건물이 있었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로 봐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 반대죠.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자, 적법. 법 규정은 두 개가 있어요. 반드시 국민들 지키세요. 강행적으로 국민을 구속한다 해서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 있어요. 당사자 임의로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에서 임의 규정이라고 하고, 우리 계약법 파트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당사자들끼리 우리 B로 합시다. 다 유효합니다. 이에 반해서 강행 규정, 강행법규는 지켜야 되는데 국민이 안 지켰어요. 당연히 효력,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무효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어떤 경우를 보니까 비록 강행법규는 위반됐지만 유효로 봐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강행규정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위반했을 때 원칙대로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 위반했지만 단속, 처벌만 될 뿐 효력은 유효로 봐주는 단속 규정으로 나눠요. 자, 단속 규정 2에 중간 생략 등기예요. 갑이 을에게 팝니다. 을이 병에게 다시 되팔아요. 전매라고 하는데 우리 법은 을 네가 되팔 때 네 앞으로 등기하고 다시 병에게 등기 넘겨주세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세금 안 내려고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 치지 않고 갑액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쳐줘요. 이게 중간자인 을 등기가 생략된 등기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고,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한 매매계약을 등기 치지 않고 팔았다.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미등기 전매행위 중간 생략 등기 법 위반입니다. 가행법규 위반. 그런데 대법원이 보니까 병은 비록 법을 위반한 등기지만 돈 주고 샀어요. 매매와 같은 실체가 있어요. 따라서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비록 법을 위반한 등기지만 돈 주고 샀네요. 실체가 있으면 대부분은 유효로 봐줘요. 등기에서 확립된 판례예요.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비록 강행법규에 위반한 문제 있는 등기지만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해서 유효로 봐요. 등기가 유효니까 미등기 전매행위도 같이 맞춰줘야 돼요. 유효. 따라서 해당 법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본 거예요. 위반해도 유효니까.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미등기 전매행위도 유효. 또 하나 볼게.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 이거 유효예요. 유효. 자,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두 개. 반사회 불공정이에요. 반사회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이에요. 자, 이거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케이스가 있고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반사회 효과 봐야 되고 부동산 이중매매 이 네 개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거 보지 않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반사회로 본 거 우리 느낌이 대법관 마음이에요. 90% 일치한 것들이에요. 첩계약, 불륜계약, 나쁜 놈, 반사회. 그 다음 공무원이 청탁, 돈 받았네. 돈 받으면 안 되겠지. 나쁜 놈, 반사회. 허위 진술, 허위 증언, 거짓 진술하면 안 되겠죠. 반사회. 그 다음 보험금 부정취득, 보험사기꾼, 반사회. 그 다음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소음공보수의 확정, 반사회예요. 형사사건만 정관여우 다파. 자, 그 다음에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니까 반사회. 그 다음 도박하라고 돈 빌려줬어요. 도박자금 대여계약, 도박하면 안 되겠죠. 반사회. 자, 이해하시고. 반사회 같은데 우리 대부분이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요. 나는 반사회 같은데 우리 대부분은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요. 첫 번째,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어요. 자, 국가가 국민을 삥 뜯은 사건이에요. 550 재산 헌납 사건, 강박, 사형시켜버리겠다. 증여받았어요. 이거 내 느낌은 반사회 같은데 우리 대부분은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이유, 의사표시. 강박은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해당 법조문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동네에서 놀아라. 의사표시 두 번째 동네에서 놀아라. 첫 번째 동네인 법률행위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자가근저당 설정했어요. 자,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근저당. 허위근저당이 키워드예요. 갑이 자기 채권자 경매 들어오려고 하니까 을하고 짜고 가짜 근저당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이놈한테 배당이 되거든. 을한테. 이거 나쁜 놈 같은데 우리 대부분은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이유, 허위 근저당에서 추출해야 돼요. 가짜 근저당,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는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세 번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나온 계약서. 세금은 반사회 아니에요. 오케이. 자, 반사회 효과. 반사회 무효. 3자에게 내 아파트가 갔네요. 법률행위 파트 무효는 빨리 머릿속 굴려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뭐다?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따라서 제3자가 손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다 무효가 돼. 즉 갑 입장에서는 내나 할 수 있어요.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 갑이 을에게 줬네요. 헤어지면서 을녀에게 내가 준 오피스텔 돌려줘. 반사회 무효니까, 불륜을 통한 증여는 무효니까 너 인마 부당이득에 내놔. 돌려받을 수
없다. 불법 원인급여 이걸 외워야 돼요. 불법을 원인으로 준 경우에는 절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거리 한 놈 절대 못 돌려받는다. 나쁜 짓거리 하지 마라. 그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반사회를 원인으로 준 것은 절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불공정 사례로 이해요. 아버지 아들 도박 좋아하는 놈 SOS 1억 해주세요. 자, 토지를 내놓습니다. 급부 10억짜리 토지를 상대방이 1억에 팔아요. 1억.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자, 주관적 요건 피해자 갑 아버지에게 주관적으로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돼요. 공박, 급박한 공궁이에요. 이 공박은 꼭 돈이 급하는 경제적 공박에 한정되진 않아요.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공박으로 포함하고요. 공박, 경솔, 무경험 토지는 처음 팔았지만 그렇다고 무경험으로 보지 않아요.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사회 경험 부족을 무경험으로 대부분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경험 요건은 거의 충족될 수 없어요. 사회생활 하니까. 결국 셋 모두 갖춰야 할 필요는 없어요. 셋 중 하나만 갖추면 불공정이 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공박, 경솔, 무경험 이거 있다고 해서 불공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값 스스로 금매로 날렸으면 불공정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 나쁜 놈, 폭리자 이 을에게 나쁜 의사가 있어야 돼요. 갑의 급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 법률행위가 돼요. 자, 불공정 판단기준 시기 아까 반사의 판단기준 시기 같이 해요. 어떤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성립 이룰성 한글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다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걸 외우면 돼요. 불공정 효과 이거 반사입니다. 불공정 반사이니까 불공정도 무효가 돼요. 무효. 마찬가지 법률행위 동네니까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다 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